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날짜가 9월 말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은 울산의 3개역에만 정차할 예정입니다. 동해남부선 전철 개통으로 인구와 부의 유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협력업체를 돕겠다며 노사가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막아 택배기사들이 수레를 끌고 물건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광역전철로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날짜가 9월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른 시일 내에 차량 시험 운행에 들어가 개통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은 울산의 3개역에만 정차할 예정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운행을 위해 새롭게 지어진 덕화역. 역사로 들어서면 다른 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철 개찰구가 보입니다. 일회용 발매기와 교통카드 충전기도 설치를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운행 예정인 전동차와 중고속 열차 이용객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는 전동차와 중고속 열차에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배차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차를 놓치면은.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자주 다니니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참 편리하죠. 부산을 가거나 울산 시내를 가거나. 국가철도공단은 6개월 정도 차량 시험 운행을 거쳐 이 기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9월 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을 완전 개통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송정역은 신경주 포항역과 함께 11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동차는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울산 서생과 남창, 망양, 덕화, 서남, 태화강역에 모두 정차합니다. 다만 송정역은 내년 말부터 전동차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중고속열차인 KTX 이음은 일부 역에만 정차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정과 센텀, 신해운대와 기장, 울산은 남창과 태화강, 송정역에만 정차한 뒤 신경주, 포항으로 갑니다. 남구 상계동 신설역사 명칭은 현재 서남역에서 개운포역으로 바뀝니다. 울산에서 운행하게 될 광역전철은 지역 교통 판도와 생활권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울산의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인구나 경제력 유출만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개통한 울산-부산 고속도로.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게 되자 교육과 생활 여건이 나은 부산으로 이사간 뒤 울산에서는 돈만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울산 시민들의 여가와 소비 생활도 해운대 상권으로 쏠렸습니다. 부산과 교통망을 연결할수록 인구와 부는 유출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동해남부선 전철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이곳 태화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80분에서 35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교통수단이 생기는 건 좋은데 울산 시민들이 부산의 상업이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러 떠나기가 그만큼 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동해남부선 정차역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아주 강력한 기반 시설이거든요. 취약한 상업이나 도시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한다면 울산의 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철 개통이 눈앞인데 울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의 동해남부선 인근 부지는 대부분 산업단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돼 개발 가능성 자체가 막혀 있어서 도시계획을 새로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는 사이 부산은 일광역과 오시리아역 인근에 관광단지와 상업시설을 이미 조성했고 대규모 신도시까지 개발해 벌써부터 인근 지역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협력업체를 돕겠다며 노사가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협력업체 70여 곳은 이 돈을 설 상여금에 보태거나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쓸 계획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협력사의 상생기금으로 27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이 기본급의 1%를 내놨고 회사도 직원목만큼 돈을 더했습니다. 보다 더 힘든 수많은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자영업자분들의 폐업 소식을 접하면서 대재난은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뜨린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좀 잡고 좀 길이 가다 보면 하나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문화들이 모이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73개 협력사 5,200여 명에게 1인당 48만 7천 원이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협력사들은 이 돈을 설 상여금에 보태거나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발주처와 협력사의 간에 계속적인 노력으로 상생협력하여 동방성장할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회사는 정유 부분에서 손해가 커 지난해 2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지만 협력사 지원을 4년째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협력사와 함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협력사들이 올해 총 1억 원을 내놨고 정부도 이런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따뜻한 설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50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설을 앞두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기사들이 이 아파트에서는 수레를 끌고 물건을 배송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두세 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대로변에 택배 차량이 하나둘 모입니다. 차에는 하루에 배송해야 할 수백 개의 택배 상자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차량 가득 실린 물건을 내리고 다시 수레에 100여 개의 물건을 일일이 실어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출입을 막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레를 이용해 배송하는 겁니다. 시간이 돈인 택배 기사들은 1시간이면 끝날 물량 배송에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자 아내와 함께 배송에 나선 택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다른 곳의 택배 배송도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네, 명절 앞두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늦더라도 양해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아파트는 택배 기사들 사이에 기피 대상 1호가 됐습니다. 지상에 다니는 데에서 택배차가 20km, 30km 다니겠어요. 천천히 10km대로 천천히 돌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은 회의를 거쳤고 조만간 입주민 투표를 통해 지상 이용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문제가 됐던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택배 파동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택배와 배달이 이미 일상이 된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택배 기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합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부가 가스허브가 2024년 6월에 상업 운영에 들어갑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은 오늘 오일 가스허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울산시는 동부가 오일가스허브가 2024년 상업 운영에 들어가 2040년이 되면 전국 생산 유발액이 약 49조 원, 취업 유발 인원이 약 13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오일가스허브는 울산 신항 68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2,43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해 국제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20대 의원 선거를 내일 투표로 선출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무투표 당선을 위해 58명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임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3명의 후보들은 자기 편을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영남알프스 구봉을 완등한 등산객에게 기념 은화를 주기로 하고 은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기념 은화는 올해 가지산을 시작으로 내년에 간월산 등 2029년까지 구봉을 테마로 9년 동안 제작될 예정입니다. 또 2030년에 영남알프스 구봉을 완등한 사람이 9개의 은메달을 모두 갖고 있으면 완등 금메달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남알프스 구봉을 완등한 사람은 2만 명 이상으로 이들에게 기념품이 증정됐습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 자유 특구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사업에는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 국비 93억 원 등 172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기업체와 전문 연구기관이 이산화탄소에서 에너지와 각종 산업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탄산칼슘과 콘크리트 등 산업 기초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주민 2명이 자신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장애 사실을 언급하며 모욕하자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장애 사실에 대한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협력업체 3천여 곳으로 납품 대금은 1조 8,7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306억 원어치를 구입해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원자력과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추진합니다. 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에너지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 중 기술 수준과 경영 역량 등에서 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됩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시민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8일 지지 후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정치와 진정한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의 투표로 남구청장 공동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의회 정실학 의원이 오늘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가 자치단체 행사물품을 구청장 지인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9년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체육회 사무국장의 배우자 사업장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관련 증빙자료 없이 계좌이체로 구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당시 세금 계산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일부 증빙 서류가 누락돼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았고 체육회의 보안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